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잠시 뒤에 접수하시라고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 배트맨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 양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1% 넘는 상승으로 8거래일 만에 206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잠시 뒤에 저희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배트맨만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우선 고지해드리고요. 참여 방법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톡방에 골라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강연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강연회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6월 22일이죠. 정재훈 전문위원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19층 비전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지난주 토요일에는 여의도에서 시청자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다음에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신 후에 방문 예약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승재 전문위원의 무료 강연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승재 위원께서는 을지로에서 무료 강연을 연다고 하는데요. 날짜는 똑같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수익 내는 2가지 방법 대공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여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여승재 위원 만나보실 분들은요. 02-3153-2664번 역시나 같은 전화번호 이용하셔가지고 방문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승재 위원과 정재훈 위원의 저희가 무료 강연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1위부터 10위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포트 수익률 1위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72.0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SFA 반도체 박정식 위원의 종목입니다. 1위 자리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의 오세미 플란트도 2위 자리에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25.79%. 자, 그리고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 지금 22.22%의 수익률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가람 위원의 넥슨지트는 15.56%, 하체계 위원의 TK케미칼은 14.07%,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은 14.02%로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도 그 바로 다음 종목으로 있네요. 11.0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김현성 위원의 윈스는 8.88%, 하체계 위원의 현대차는 8.2%,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 솔루션은 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뷰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좀 투자자분들께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분 좋았던 하루에 오늘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정재훈 위원, 그리고 여승재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한 분 한 분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일단은 박정식 위원과 여승재 위원께서 모두 다 종목들이 상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위를 자리하고 있는 박정식 위원의 종목부터 살펴보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72.01%의 수익률로 1위 자리에 있는데요. 오늘 2,95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000원대 돌파가 가능해 보이죠? 네,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2,925원 밑으로
확연하게 밀리지 않는 이상 이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혹여 좀 내려오더라도 기준선짜리 2,75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재차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따라서 밑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정식 위원의 효도 종목이죠. SFA 반도체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꼭 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코이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3% 넘게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10%가 넘는 수익률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AS 좀 도와주실까요? 네, 코이버는 이대로 밀리면은 7,560원짜리까지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 길게 보실 분들은 7,560원 정도의 비중을 더 실어서 끌고 가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가가 8,220원인데요. 지금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7,560원까지 약간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 더 싣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승재 전문위원의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여승재 위원의 효자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3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22.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지난주 AS를 하면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지금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어질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격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가격선 그리고 21선과의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주 이제 기관 수급에서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는 것이 보였었는데요. 한 3거래일 정도. 오늘 다시 매수가 좀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일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가격 구간에서 11,500원 오늘 살짝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조금 밑에서 한 1.3% 정도 시초가가 밀려서 시작한 이유는 있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 자리.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좋은 기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 만사형통방에서도 대덕전자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 14,000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넘어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11,500원 기준 가격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리니까는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꾸준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한 리뷰 함께 하셨고요. 다음 종목 여승재 위원의 한 종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Y솔인데요. 이 종목도 봤더니 오늘 5% 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뭐 거의 6%에 가까운 수익을 오늘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이 14.02%인데 이 종목도 좀 리뷰 좀 해주실까요? 시크릿 종목으로 이제 추천드릴 당시에 좋은 가격 구간이었구나라고 지금 보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거고. 뭐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급등을 하거나 그런 것 아니죠.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제가 제시해 드렸던 가격보다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AS 해드리면서 건강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건강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작년 9월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19,000원서부터 2만 원 가격 구간은 좀 넘어야 할 산이에요. 넘어야 할 산인데 그것을 힘을 누가 실어주겠어요?
수급이 실어주겠죠. 해서 와이솔도 오늘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매물소가 이제 2만 원 가격은 작년 9월 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 확인해 가시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승자위원회 두 가지 종목이 있죠. 대덕전자와 와이솔, 지금 모두 다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모두 다 홀딩 의견 드렸으니까요. 수익 계속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 넘어가 보기 전에 정재훈 위원께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저희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6월 22일에는 여의도 교보증권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주제가 같아요. 썸머랠리는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베팅을 해보자라는 의견인데 우리 정재훈 위원의 의견은 늘 똑같거든요. 지금 시장의 반등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같은 주제인데 6월 22일에도 참석을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제목은 좀 똑같습니다. 제목은 똑같고 장소도 일단 여의도에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주에는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오셨었어요. 그래서 뭐 대응하는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도 좀 말씀을 드렸고, 노출이 한 종목이 좀 됐어요. 이렇게 좀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종목 하나 좀 노출이 됐는데 그 종목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똑같은 얘기를 이어서 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연회를 하면서 항상 다른 얘기를 좀 해드렸겠지만, 이번에도 아마 색다른 그런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참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같은 날에 여승재 전문위원도 일단 강연회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승재 전문위원하고 저하고의 강연회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그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승재 전문위원님 강연회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강연회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승재 전문위원님 뭐 을지로 본사에서 좀 진행을 합니다. 유한타증권 본사에서 3층에서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승재 전문위원님 강연회가 어떤 주제로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제 분기별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는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결코 느린 걸음이 아닙니다. 소걸음이. 소걸음으로 말리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안정적으로 분기별로 실적을 잘 추적을 해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섹터, 종목,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또 2019년도 한 해 마무리를 또 조금 아쉽게 마무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좋은 결산 마무리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강연회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분 강연회 주제도 다르고요. 그리고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이 전문가와 투자 성향이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의 강연회에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똑같은데요. 023153-2664번 통해서 전화를 주신 다음에 어떤 분의 강연회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예약 방문 전화를 한번 주셔야지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하고 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자,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코너기도 한데요. 저희가 코너명에 탑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지금 방송 중에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종목을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만 전문위원분들께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단서들을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는 분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요.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에서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많은 말씀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나는 너무나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 번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연락하신 다음에 내일장에서 또 나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과연 어떤 전문위원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화면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탑시크릿 추천주는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요. 1분기 서프라이즈 분위기, 2분기도 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일단은 세 분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5,000원대 주가인 것 같고요. 네. 글자 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두 글자 내지 한 세 글자 정도. 그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힌트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네.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서 박정식 전문위원이 힌트를 너무 많이 줬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박정식 전문위원님의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적 좋으면 일단 여기서는 왔다죠. 지금 네. 시장에. 또 이제 우리 네. 정재현 전문위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실적 성장주입니다. 저 좋아요. 좀 추가적인 힌트 좀 주세요. 이거 근데 힌트를 네. 드릴 수가 없어요. 말하면 다 알아요. 요게 지금 차트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예, 요거? 차트도 네. 좋아하실만 할 거고. 그렇죠. 일단 재무제표를 들여다봐도 좋아하실 네. 겁니다. 아. 그리고 사업성을 보더라도 네. 좋아하실 거고. 일단은 어떤 주냐면요. 최근 IT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태블릿 PC, 뭐 스마트폰, 이 다양한 IT 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거 아시겠죠? 예, 그걸 만드는데 특히 이제 2017년, 18년까지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2019년부터 그 제품의 매출이 급성장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실적 성장세가 2019년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이거 말씀하시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순자산 가치보다 저평가예요. 대략 몇 프로 저평가냐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더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자기 순자산 가치만큼 올라가려면 최소한 40% 정도는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실적 성장주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 스마트폰, 뭐 스마트 기기에 이게 쓰임이 있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던 카메라 모듈 쪽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인기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이 종목 딱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아요. 네. 네. 굵고 짧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요 기업 탐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이를 악물었어요. 이 유추를 할 수 있을 만한 이 힌트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 어쩔 수가 없네요. 샵 4989로 박정식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4989로 박정식 이렇게 해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박정식 전문위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주소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문자를 받아보시면 그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박정식 전문위원의 채팅방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인지
이게 내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매수 포인트나 이 부분들을 가격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일단 매수 사인도 드릴 거고 시장에 대한 시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 종목 이외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뭐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종목이 물려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4989로 박정식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서울경제에서 문자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 톡방에 어떤 분께서 갈수록 힌트가 적어지네라고 하시는데요. 그날 좀 다릅니다. 힌트가 이렇게 적은 날도 있고 또 너무 많이 공유를 해드리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정답을 말씀드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 늘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혹은 박정식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은요. 한 종목이었습니다.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고요. 저희 다음 코너는 시장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슈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 역시나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힘이 조금은 좀 딸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조금 더 함께 잘 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양시장의 전망도 6월 시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더욱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멕시코 제품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연준이 연내에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세 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JP모건에서 이 멕시코에 있어서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라면 2번 정도의 연내 인하를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 뭐 보고서가 좀 나온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오늘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경제 여전히 좀 좋고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뭐 딱 알맞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후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여승재 전문위원님, 네. 과거에는 연준이 좀 매파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꽤나 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도 매파적인 그런 얘기가 좀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뭐였냐면 지금 지역 연은 총재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부분이 더 안 좋다 사실은. 어느 인상을 하던 인하를 하던 어느 한쪽의 그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시카리 총재는 또 하면 안 된다,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클라리다 부의장은 또 인하 쪽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은 아니다, 부정적인 발언을 또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ECB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여는 지역 총재들의 이견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다.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미중 무역 분쟁, 이 멕시코 관세 폭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사실 그 코스피 지수가 1.28% 오른 것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대화 가능성, 그 미국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 이런 부분들이 뭐 긍정적인 부분인 것이면은 맞겠지만 그렇다라면은 일본 그리고 당사 국가인 중국 뭐 이런 국가들이 상승을 했어야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하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어요, 오늘. 저는 그것보다도 중국 쪽에서의 위안화 절상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 관세 폭탄 요 부분이 이제 주말에 전해졌는데요. 트위터 6월 1일 날 관세라는 말은 정말로 아름다운 단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 부분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참모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 요 부분을 언급을 했고 또 인도를 가지고도 걸고 넘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 이제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이 또 미국 그 상무부에서의 그 어떤 백서가 있다는데 거기서도 좀 좋지 못한 소리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수였죠.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어떠한 언급 그리고 관세 이런 부분들이 변수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점차 상수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저 이 부분을 좀 링컨 대통령의 그 게티즈버그 연설을 좀 패러디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세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서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대통령 놀이에 재미가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좀 올바른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오늘의 지수 상승 위안화 문제가 더 컸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5월 30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과매도 신호가 풀린 날 제가 외국인 선물 매수세로 인해서 과매도 신호가 풀렸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오늘도 장중에 장 마감을 하고 나서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줄어들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의 상승은 외국인 선물 매수가 굉장히 견인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5월 종가로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마지막 주 그리고 5월 달 종가 상으로 2030포인트 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마감을 시켜준다면 6월 시장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6월 달 첫 거래에 지금 1.28%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증시가 상승을 해야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수익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증시가 상승을 한다는 건 가장 단순하게 보시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나요? 10월 달에는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마이너스 13% 빠졌어요. 11월 달에는 시초가를 지키고 고가 5.27%, 종가 3.31%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월 달 첫 거래일 굉장히 불안했지만 결국 시초가를 지키고 종가 8%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뭐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오늘의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 달 6월 달 상승하는지 그리고 수익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는 오늘의 시초가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것을 외국인 선물 매수가 만들어 주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 그다음 6월 달에 좀 전망을 좀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단어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똥꼬집을 좀 부린다. 뭐 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관세 부분들은 이제 상수다. 뭐 이 부분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뭐 6월 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좀 큽니다. 그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6월 시장 좀 잘 스타트는 좀 좋았으니까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럼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6월 달에 대한 부분들, 이 금리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부분들하고 6월 달 전망 이 부분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부분들도 좀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에서는. 그래서 너무 그쪽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락할 만한 흐름이 전조 증상이 지표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ISM 비제조업 PMI가 강력하게 꺾여야 본격적으로 경기 하강 신호,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아주 강력하게 꺾여야 본격적인 경기 하강 신호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그 두 지표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증시에서 도망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특징적인 거 하나를 알려드리면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파생 쪽에서 하방 베팅력이 잡혔었어요. 잠시만 다시 바뀌었네요 이게. 하방 베팅력이 잡혔었는데 오늘 보면은 지금 상방 베팅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콜옵션을 좀 뺏기고 있고 선물도 조금 매수 포지션을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일장까지도 일정 부분 상승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이저들의 수급 포지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 상승력으로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수급 비율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증시의 반등력을 보시되 그 반등력은 좀 제한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 포인트상 지금 현재 2072선이 일단 저항 포인트로 오늘 정확하게 고점으로 터치를 했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2106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기술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06선 정도에서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상방 베팅 포지션이 잡히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다시금 조정력으로 가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온다면 대략 기술적 포인트 상으로는 704선 라인까지 조금 더 상승력이 이어지고 돌파가 된다면 717 라인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수급과 같이 방향성을 읽으면서 중요 포인트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표들을 몇 가지 찝어드리면 오늘은 미국, 유럽 그리고 제조업 PMI들이 줄줄이 발표나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유럽 쪽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크게 꺾이지 않을 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따가 저녁에 발표나는 미국 제조업 PMI까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난다면 내일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 5일 날 발표나는 ISM 비제조업 PM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서비스업 PMI, 즉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와 유럽 쪽 서비스업 PMI 그리고 미국 ISM 비제조업 PMI까지 이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온다면 우리 증시는 지속적인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가 난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으로 팔바꿈될 수 있으니 그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일단 내일 시장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그동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때마다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을 나타낸
지금 흐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원화 가격, 달러 대비 원화 가격 흐름이고 요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이. 근데 언제나 항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은 뭐예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같이 내려오죠. 이렇게 좀 원래 동질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렇게 조금 따로 움직이는 이런 이격화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금 뭐예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은 원화 가격, 이 달러당 원화 가격도 같이 내려오면서 원화 가치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디커플링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망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강력하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도망쳐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똑같이 동질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을 불안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어요. 2106포인트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수급적인 분들 필히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좀 주셨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704포인트에서 717포인트대까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필히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 내일도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도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 여전히 좀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필히 장중에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금리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그 부분들보다도 연준 쪽에 있어서의 매파적인 발언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좀 상당히 강했어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군들만 올라갔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몇몇 종목군들만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게 프로그램 쪽에 상당히 좀 비중이 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비차익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5,400억대, 거의 5,500억대에 가까운 비차익 쪽에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은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올해 누적으로만 보게 되면. 근데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게 됐을 때는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IT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IT 쪽을 계속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IT 쪽 섹터는 무조건 한 종목 이상은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좀 단어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필히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요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주식 거래를 하는 모든 투자자는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23년 만에 인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거래량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또 관련 수혜주들의 상승이 있었다거나 시장의 변화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세 분의 의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위원님? 사실 이게 거래세 0.05% 인하했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거래량이 늘어날까? 시장이 살아날까?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승재 문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거래량이 늘까가 아니고요. 이런 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고빈도 매매로 인한 피해는 없을까? 이런 게 더 조금 적당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세 폐지가 당연하죠. 0.05% 인하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로 가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이 거래량 증가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시기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이 부분 기사들을 좀 체크하다 보니까는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부분들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 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제고. 차익 거래 활성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차익 거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차익 거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1분기 어닝, 그러니까 4분기 어닝 시즌 그리고 1분기에 현금 배당도 받으시고 또 주식 배당도 받으시고 그런 것도 좀 경험하시고 느껴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고빈도 매매, 차익거래 활성화, 차익거래 활성화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차익거래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거래세 인하 그리고 거래세 폐지로 간다면 연간 한 1조 4천억 규모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 재정 지출 확대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세금이 덜 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주주 요건이 변하면서 양도세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어디선가는 충당을 할 겁니다. 어디서 충당을 할까요? 양도세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0.05% 인하하는 거 가지고 생색내는 듯한 뉴스에 그냥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던 대로 올바른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 뭐 크게 영향은 없다라는 게 결론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박정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 크게 의미도 없고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0.15에서 0.10 인하하고 0.3에서 0.25로 인하하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까요? 증권주나 좀 영향을 받겠지만 증권주 오늘 올라간 거 그냥 증시 반등력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시에 호재성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여승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도 투자하십시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참 거래세 폐지되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다? 뭐 이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폐지가 되면은 그러니까요. 오히려 좀 더 크지 단기적인 않을까 싶은데. 반등력은 좀 나타났을 네. 텐데 이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예 폐지가 되면 몰라도. 그 연말에는 어떻게 할까 그 부분들을 네. 그 대주주 요건에 지금 막 맞춰진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주식을 많이 매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 반대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전혀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증권주들이 뭐 수혜를 받을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 삼성전자보다 강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해서 거래량이 증가된 부분들도 없고 거래 대금이 늘어난 부분들도 없습니다. 결국 별다른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따른 수혜주? 글쎄요. 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이 이슈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거래세 소폭 인하에 따라서 우리 새 전문위원분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레이드맨 이슈앤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드맨 이슈앤 전략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웸블리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엔터주들이 회복이 가능할런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관광객이 늘어도 웃지 못하는 면세점주와 화장품주에 대해서 어떤 재은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지도 세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열었다라는 소식에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6만 관객이 몰렸다고 하던데요. 막판에는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좀 급등을 하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엔터주들이 여기에 따라서 좀 회복이 가능해 보이시나요?
글쎄요, 저 BTS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과연 BTS 때문에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회복을 할까? 뭐 요거는 참 물음표를 크게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슈는 이슈죠. BTS가 그 웸블리 성공적인 공연, 앞으로 또 공연 일정도 좀 더 잡혀 있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좀 유연한 사고, 좀 다양한 시각으로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네이버가 오늘 수급도 유입되면서 한 3% 정도 반등을 주었었는데 네이버의 이제 동영상 플랫폼 V-라이브 통신 접속자 수가 14만을 기록했다는 발표를 했었죠. 14만이면 굉장한 숫자인데요. 동시 접속. 게임도 아니고. 예. 근데 그러다 보면 트래픽에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동시 접속이 몰리다 보면은.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는 서버를 증설하면서 준비를 아주 잘 해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마쳤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5G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 연예인 그리고 드라마 뭐 이런 부분도 좋은데 그걸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제 유료냐 무료냐 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공연 상황을 누구는 5G로 360도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고 누구는 보여주는 대로만 볼 수 있고 그 차이가 갈리는 거죠. 차이가. 예. 결국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가치를 이제 더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단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했죠. 누구나. 근데 지금은 5G가 상용화됨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보시면 또 콘텐츠 이런 엔터주가 아닌 다른 쪽으로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TS로 인해서 엔터주를 좀 보는 것보다 시각적인 부분들을 좀 넓혀서 좀 다양하게 보자라는 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BTS 요걸로 엔터주들 다시 회복할까요? 글쎄요,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되지 않는 이상 크게 그렇죠.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돼 있었다면 이건 진짜 초대박주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상장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관련주 뭐 LB세미콘 그다음에 뭐 K이스트, 넷마블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나마 이제 넷마블만 조금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굳이 방탄소년단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관련주를 노린다면 저는 그나마 넷마블을 좀 짧게 공략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관련주들은 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았고 더 이상 주가 상승력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게 BTS 관련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목 하나가 사실 LB세미콘이에요. 근데 LB세미콘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에 있어서의 수혜주를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LB세미콘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비메모리 쪽 관련 섹터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큰 시세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옥석을 좀 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BTS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BTS 이 부분들로 엔터주를 접근하겠다? 저는 X입니다. X. 아마 다 주 전문위원님도 아마 X 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 세 분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이슈죠. 관광객이 늘어도 면세점주와 화장품주의 흐름들은 왜 지지부진한지 잠시 뒤에 이슈 2번은요, 2부에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참고로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배트맨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코너도 이어지니까요. 아직 종목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지금 바로 TV를 방금 켜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샵 4989번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여승재 오늘 함께하고 있는 전문위원분들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입장해보셔가지고 많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